자, 오늘 저희가 손혜원 의원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죠. 예. 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보람상조 비리를 제보받는다라는 글을 올리신 후에 몇몇 언론이 이 내용을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당 의원의 갑질이냐 이런 논평까지 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저희가 궁금해서 직접 손혜원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왜 보람상조를 하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거는 우리 민주당 부위원장께서 말씀해주세요. 대변인인가요? 간략하게 브리핑을 설명드리면 최초에 이제 고양시 덕은동에 보람상조가 장례식장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고양시 덕은동인데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다음 지도를 찾아보니까 구룡사거리라고 나옵니다. 구룡사거리에 딱 치면은 고양시 덕은동이 왼쪽에 있고 예. 오른쪽에 바로 상암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접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옆에 이런 게 아니라 신호등 하나 두고 왔다 갔다 150m.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이름을 고양시 덕은동인데도 불구하고 상암 메모리얼 파크, 상암 메모리얼 호텔, 장례식장, 상암을 넣은 거예요. 왜냐면 상암 요즘 뜨거든. 네, 그래서 이걸로 부동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또한 주민들의 반대 서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주민 아니면 마포 주민이죠. 상암 주민 네, 주거 시설을 침범하는 것이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 바꾸지 않았나요? 지금은 그거는 이제 시간에 조금 시차가 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2014년부터 준비가 돼서 2015년에 이 사람들이 장례식장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상암동에서 이제 그때는 정청래 전 의원 시절이에요. 그래서 상암동민하고 같이 이제 나서서 이것을 무산시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밑 작업으로 이미 더 땅을 사서 그 허가를 다 득한 거죠. 그리고는 상암동 사람들은 새카맣게 몰랐고 그 덕은동 사람들, 대덕동 사람들, 그 고양시 사람들하고만 보람상조가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모르는데 뭔가 조건이 잘 맞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뭐냐면 재밌는 건데 그쪽 사람들이 원하는 게 거기 매점을 달라 그런 모양이에요. 매점 운영권 그리고 뭐 사우나를 운영하는 운영권 뭐 이런 거 저런 걸 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다 붙인 거야. 근데 저기 오신 상암동에 엄마 한 분이 아이를 데리러 갔다 오다가 그걸 보고 사진에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2월 6일 날에서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미 허가 다 끝났고 네. 땅 파기 직전이에요. 땅 파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그 고양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이제 마지막 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매점하고 사우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주겠다는 건 뭐냐면은 취업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 사람들이 몇 촌 이내의 사람들이 상을 당했을 때 40%를 디시해주겠다. 그리고 이 지역의 행사에 자기들이 적극 후원하겠다. 이런 정도예요. 나중에 안 해도 고만인 거.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것을 이제 이쪽 사람들이 매점하고 사우나 안 되니까 불만을 토로할까봐 그것을 말로 안 하고 공문으로 버스 정류장에다 붙인 거예요. 그게 이제 상암동 엄마들한테 들키면 상암동 엄마들이 이제 난리가 나서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저한테 받았죠. 저한테 사실은 제 다음 카페에 정말 엄청난 욕들이 올라오면서 너 뭐하냐 표 찍어주니까 이제는 배부르냐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처음에 이렇게 쌓이길래 제가 이제 이게 알아봤죠. 네. 한 일주일 정도를 딱 알아봤더니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선 이제 제가 공격을 시작한 게 우리가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팩트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빨리 무슨 조치인가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그 팩트가 증거로서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보람상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보람상조 회장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예. 거기까지만 일단 듣고 자 계속하세요. 설명을. 거기까지가 이제 최초의 발단이에요. 네, 거기까지 최초의 발단으로 시작해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고양시 거기는 아마 고양시 주민들이 인구가 밀접된 지역이 아닌 모양이죠? 아니죠. 앞에가 국방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는 허가를 내준 거고 최성 시장이 내준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해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밀접해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고. 이게 시장이에요? 구청장이에요? 시장인데 그게 아니야.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하나 올린 게 이 고양시에서 국토부에
의뢰를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조건의 땅이 있는데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 예? 했더니 국토부에서 노를 해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토위에서 모 의원이 국토부에 질의를 합니다. 거기 자리라고 주소는 되지 않고 똑같은 그 조건을 내요. 이런 조건에 개발 허가를 낼 수 있느냐. 근데 국토부에서 예스를 해요. 그랬더니 그 허가를 내려고 했던 그 업체가 국토부에 그 답을 받은 이 모 의원이 질의하고 답을 받은 다음 날 다시 국토부에 아하. 질의를 해요. 똑같은 거로. 똑같은 거로. 여기 이제 지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스가 나와요. 아하, 그래서 예스가 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는 우리가 물어볼 때는 노를 해놓고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물어보니까 예스를 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된 모 겁니다. 의원이 어쩌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모 의원이 뭐 그래서 이제 그쪽은 제가 다 지금 뭐 좀 취재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제 여기가 월드컵 파크 단지, 구단지인가요? 여기 인접된 구단지. 것이? 구단지입니다. 구단지 주민들을 비롯한 이 아파트 밀집 인근 사람 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거다. 네. 근데 보람상조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고양시 국토부 해가지고 다 적법하게 허가 받은 거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적법한 부분들을 제가 적법이 아니라는 아하. 거를 터뜨리려고 그래요. 그걸 지금 찾아보고 있다. 네, 근데 네. 그 전에 이제 시간이 좀 모자랄 때 급하게 제가 나올 때 이제 그 보람상조의 비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칵한 거지. 알겠습니다. 비리는 좀 뒤에 얘기를 하고. 그럼 일단은 상암동 주민들이 고양시에 어쨌든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이 시설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그게 들어올 수가 자연녹지인데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땅인데 거기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 얘기로는 저기 이제 울면서 저한테 오셨던 엄마들도 계신데 그 장례식 거기가 임대 아파트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근데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노인들이 거기 많이 사시는데 매일 운구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에서 이 노인들이 거기 산다는 것이 뭐 심적으로. 이게, 심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님비니 뭐니 얘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저는 님비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에 이것이 허가가 났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그리고 적법하지 않은 거다. 이들이 앞에는 그 국방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방대학이 딴 데로 갔습니다. 여기서 개발되는 아파트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쪽은 피해서 그리고 지금 아무 집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발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앞에 원주민들하고만 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돌아왔으면 상암동은 난리가 나잖아요. 2015년에 뭐 옛날에 전적도 있었고 여기다 한 극비리에 저쪽으로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상암 메모리얼 호텔을 붙인 거죠. 근데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는 생각하거든요. 거죠. 고양시에 내면서 이제 상암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노렸던 것이 이 보람상조가 먼저 허가를 낸 게 아니에요. 이 허가만 득해서 장례식장 허가를 주로 허가를 내고 그리고 건설을 하는 그 업체가 먼저 그걸 허가를 땁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많은 돈을 다시 붙여서 그걸 보람상조에 파는 거죠. 저도 집 어디냐 그러면 상암이라 그래요. 나 서대문구거든. 도로 하나거든. 그래요? 원래 설명해야 돼. 복잡하. 그냥 상암이요. 그럼 다 알아들어. 보통 그 근처니까. 그런 게 상암동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저는요, 사실 그 원주민 한 분이 오셨는데 아주 노인 아저씨가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뭐랬냐면은 나는 여기서 태어났다. 살았는데 여기 박정희 대통령 여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옆에 쓰레기를 산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다 견뎠다. 옛날 난지도. 네.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아파트 지어주고 위로하는 척 하더니 또다시 뭐 쓰레기를 태우는 곳을 만들고 항상 어려운 일은 다 상암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무슨 기동경찰대가 온다나? 그것도 또 그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상암동은 늘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서울시에서 제일 힘든 일, 문제 있는 일만 여기다 갖다 주는 거냐. 늘 지역적 차별을 당해왔다. 그리고 여기가 또 그 아파트를 개발할 때 280억인가를 갖고 그 개천을 개발했대요. 그 옆에 이름이 뭐더라? 되게 이름이 이쁜 개천인데. 그래서 거기를 지금 상암동 구민들이 너무 사랑하는 개천이에요. 거기서 애들하고 벌레를 잡고. 근데 그 바로 옆이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례식장이. 지금 뭐 보수 언론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어떤 허가를 받은 건데 이걸 림비 현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손혜원 의원은 이거 합법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 하나 네. 그 부분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저도 보도를 좀 찾아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손의원님께도 여쭤보기도 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랬는데 보도를 보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문제 없다. 법적으로는 뭐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그런 보도들이 상당수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 뒤에 어떤 흑막이 있고 어떤 뭔가 편법이 있는지와 별개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요건을 다 갖춘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게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게 허가가 나올 수 없는데 나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먼저 궁금해요. 그게 이제 지금 아까 제가 국토부에 이 질의를 하고 우리 국회의원이 뭔가 질의를 하면서 국토부 위원이 해서 이것이 바뀌었잖아, 답이. 네. 근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허가를 낼 때도 이 상암동에 아주 극비에 붙이고 그 작업을 한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마지막 이제 그 땅을 파기 직전에 다시 고양시 사람들하고 그 지역 원주민들하고 딜을 하면서도 극비리에 한 거예요. 이름은 상암동으로 붙여놓고.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도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았. 아니지.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거 할 때 상암동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안 했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상암동 주민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 보람상조에서는 우리가 차차 상암동 주민들하고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땅 파기 직전에 뭘 언제 해? 원래 사전 주민 공청회가 필요한 건데. 안 했어요. 일체 안 했어요. 그 일체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기는 고양시다. 상암동 주민이 반대할 거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행정상 관할구역인 고양시 덕은동 주민 대상으로 했고 네. 차차 상암동 주민을 대상으로 할 거다라고 밝혔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때요? 땅은 보람상조에서 샀고, 그럼 여기다가 지금 아직 뭐 짓겠다고 말만 하지 짓는 공사는 안 짓기 들어. 직전이야. 모든 허가를 다 받았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짓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상암동 주민의 입장은 어떻게? 땅을 팔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팔고 나가야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앞에가 그 SH공사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그 옆에는 지금 뭐 자산관리센터인가? 네. 거기서 그 캠코에서 땅을 사갖고 있어요. 국방 그 대학 자리를.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아파트 개발할 거 아닙니까? 바로 앞에가 장례식장이에요. 길 건너가. 거기서 개울 건너면 상암동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팔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 장례식장 때문에 그 값이 제대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여기 이 국방대학 자리가 굉장히 위치가 좋거든요. 거기는 그 고향보다는 훨씬 더 상암에 가까워요. 근데 그 자리 경치도 좋고 옆에 개울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캠코에서도 아마도 이렇게 시끄러워질 때 이 땅을 이 사람들이 사서 녹지로 공원 녹지를 만들든지 뭘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보람상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요구하겠죠. 근데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지만 상암동 주민과 저와 똑같은 우리의 목표는 그냥 원위치 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 원시 없어지는 건데 지금 보수 언론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딴지를 거는 것은 이건 국회의원의 갑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뭐 여당 의원의 갑질이다. 뭐 지역구민을 위해서 갑질할 때는 해야지. 지역구민을 위해서. 그럼요. 그 지역구민들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필을 합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이 허가를 약간의 불법적인 요소가 가미된 허가를 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제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쵸? 처음에 허가에는 그런 식으로 갑질해갖고 해놓고. 손에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이 보람상조가 관련한 비리를 받겠다. 이건 네.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그러면? 비리가 많더라고요. 한번 감옥에 305억인가? 횡령. 예, 횡령을 해서 현금 최모 장사니까. 회장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감옥을 갔다 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수상해요. 이 사람이 감옥 가 있는 동안에 이 굉장히 유력한 그 인사들을 자문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해 2012년 12월 24일인가 5일 날 석방이 돼요. 사면 특별 사면 돼요. 특별 사면에서 나오고 그 뒤로도 이제 유력 인사들을 많이 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는 1년에 100억 정도 홍보비를 쓴다 그래요. 예, 광고. 예. 광고만 쓰는 게 아니라 언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이 언론도 이 사람들이 참 좀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 유력 언론만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주요 일간지 뭐 이렇게만. 주요 일간지들 뭐 주요 방송들만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서 불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딱 나섰을 때도 사실 뭐 주요 일간지가 나선 거야. 저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 일간지가 나설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 날
더 다른 기자가 또 더 취재를 해가지고 신문에 이만하게 나온 거예요. 그 신문에 나온 그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한 300억을 보람상조에서 받아 먹었다면 나올 정도의 크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억이 꼭 홍보비만이 아니고 뭐 로비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고. 뭐 하여튼 홍보를 잘하는 데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홍보를 진짜 잘하는지를 한번 보여줄 생각으로 이제 싸우기 시작했죠. 그래, 보람상조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정한 언론과 유착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안 물어봤거든 나는. 안 물어봤거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좀 관련 내용은 좁혔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거죠. 시끄러운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자꾸 시끄러워지고 있으니까 쉽게 들어오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자기들이 자기 태도를 정리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행위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제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나설 겁니다. 지금은 이 상암동 주민들과 상암동 지역 국회의원 제가 이들의 비리를 이 사람들이 이름까지 상암동을 써가면서 고향 사람들하고만 짬짬이를 하면서 극비리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네.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였고 지금까지는 지금 굉장히 심층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몇 군데가 저랑 함께 나서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고양시 주민들하고의 이 관계도 지금 거의 다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원래 위치대로 자연 녹지로 다 놔두는 게 우리의 꿈이고요. 그리고 보람상조가 쉽게 그 자리에 장례식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보람상조 비리 얘기도 했습니다만 보람상조가 가족회사거든요. 그래서 승계에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결론은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으로 한번 압박해보겠다는 그런 전략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론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수위를 참 놀라운 거지 그것도. 다른 상조에 가입한 사람을 이쪽으로 이 가입을 바꾸면 회원을 이쪽 보람상조로 바꾸면 그 비싼 뭐 몇백만 원짜리 수위를 하나 공짜로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비싸게 뭐 안동포 수위를 준다라고 했던 게 보니까 중국산 10몇만 원짜리 수위였어. 그래서 또 걸렸어 이 사람들이. 사기네요. 사기죠. 사기죠. 게다가 기가 막힌 그게 거는 2024년. 이 사람이 너무 놀라운 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는 회장 자리는 그냥 갖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 그리고 와이프한테 다 이 지분을 나눠주고는 자기는 목사가 돼요 부산에서. 목사가 돼서 있는데 그 목사 그 어느 교회인데 거기를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왼쪽에 100개의 교회를 꿈꾼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네 목표가 100개의 교회, 프랜차이저 교회가 100개라는 거지. 근데 교회가 100개라는 거는 거기서 뻔히 보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냥 나중에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해주세요. 관련된? 아니야. 종교법인은 어디나 5,000기까지의 납골 땅을 신고만 하고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늘리면서 자기네 사업을 그쪽에서 활용하는 건 아닐까? 여기까지 듣고 손소 변호사. 네, 보람상조도 입장을 발표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그 사건 관련해서 언론에 청탁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고, 또 상조업 관련된 법령을 준수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상조업 관련된 그런 법령을 준수하고 있지는 않았죠. 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그 중국산 수입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법령 어긴 거는 많습니다. 네, 그걸 확인된 거고.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 직원들 채용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채용, 횡령, 일감 몰아주기 뭐 등등.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람상조가 뭐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습니다만 또 이거에 대한 또 재반박을 또 이 의원님께서 준비를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제보가 좀 많이 들어오나요? 이게 이제 전 제보를 사실은 이 사람들 사업에 관련된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모으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갖고선 이 사람들을 공격할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보람상조라는 회사가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조라는 것, 이 상을 치를 때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참 어렵고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람간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회사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만든 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제대로 속이지 말고 잘하기를 바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많이 속였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회사로 인해서 우리나라 상조 회사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영이나 이런 데서 하고 이제 교직원 뭐든가 뭐 예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네들 그 상조회사들 이제 자기들 그룹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면 사람들이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한테는. 그런데 그 어디다가 무슨 기자들한테 뭐 어쨌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밝히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게 이게 뭐라 그럴까 원칙에 입각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미 몇 번의 문제로도 드러났지만 근데 이번에도 심히 의심스러운 사항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사람들 얘기에 반박할 것도 없이 팩트를 잡았어요. 우리는 다. 지금 이 허가에 불법적인 게 있었다는 거 상암동 주민들한테는 속이고 지금 이 고양시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딜을 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거의 증거를 잡았어요. 의혹의 커넥션이.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저도 연락 안 해요. 왜냐하면 고양시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불편한 관계거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 일에 엄청나게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도 제가 다 캐고 있는데 국토부도 지금 여기다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정권은 바뀌었고 그럼 보람상조에서는 따로 의원님한테는 따로 뭐 이렇게 외환위에서 찾아오죠. 뭐 잘하겠다 그러고 뭐 오해다 이러고 있지만은 우리는 제 목표는 그 자리를 다시 풀밭으로 돌리는 거죠. 예. 자, 그럼 어쨌든 뭐 절차적으로 문제도 있고 과정에서 불법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반박하는 분들은 아니 장례식장이 혐오시설도 아닌데 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혐오시설도 아닌데 결국은 이거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자기 집 앞에 150m 앞에 장례식장이 온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살고 또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여기 뭐 땅값이 오르다 어쩌고 그 굉장히 참 어이없는 소리인 게 네. 나는 저기 자기 집 앞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요즘에 이제 지역에도 많이 생기는 아주 멋진 납골당 같은 거 산속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산소가 생기고 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 자리는 너무 여러 가지 의심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앞으로 보람상조가 뭐 이렇게 상암동 주민의 의견이나 소년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거 봐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카드를 내밀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한두의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좀 길든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바로 지금 땅 팔려고 그랬었거든요. 땅 파기 직전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 근데 뭐 여러 가지 해결책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가 바로 개발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 앞에 길 건너 바로 이 건물이 올 거를 원치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토부나 또는 지금 그 SH공사나 캠퍼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시도. 근데 지금 이 보람상조는 이 땅을 팔고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땅값이 이미 뭐 자기가 산값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지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다 반드시 장례식장을 짓겠다 한다면 그때는 이제 저나 우리 상암동 주민들은 이제 모든 자료들을 다 꺼내 들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이 땅을 국공유지였나요 이게? 아니요, 개인 땅들이었어요. 상속받은 땅들이고. 2016년 1월에 토지가 매매되는데요. 보람상조 주장에 따르면 주식회사 메모리얼 소사이어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보람상조와 관련 있는 회사도 아니고 거래가 있었던 회사도 아니다. 정말 순수한 거래인데 이 업체가 땅을 가지고 있고 아니 회사 이름이 메모리얼 소사이티 굉장히 냄새나는 이름인데? 장례식 허가를 주로 업체, 하는데. 전문 업체. 그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매입을 했겠지 뭐. 아니 안 했어요. 그것도 참 이상해. 매입을 한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 처음에 이제 5필지를 사고 그다음에 3필지 또 샀는데 5명의 주민들로 땅 주인들로 하여금 설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이 장례식장 허가를 내면 니네 땅이 굉장히 비싸진다. 도장을 찍어 나오 해서 이 5사람들의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 회사가 메모리얼 소사이어티라는 회사가 이게 그 승인과 허가를 얻은 겁니다. 네, 얻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보람상조 라이프 주식회사에게 이제 보람상조에게 그러한 그 승인 허가를 이제 넘긴 거죠.
땅과 함께 그 허가를 웃돈을 받고 넘긴 거야. 그래서 소유자와 이 허가권자가 달랐는데 보람삼조가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얻은 상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세 필지를 또 삽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8필지를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뭐 녹록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앞으로 잘 준비해서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방선거가 이제 한 4개월? 4개월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번에도 어떻게 중앙에 가서 좀 활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승리를 위해서. 저는 중앙에서가 아니라 이 지방의 시장이나 네. 그 이제 지방에 있는 시장님들을 제가 도와줄 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은 물론 우리 지역은 또 정청래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당선을 위해서 좀 많이 애를 쓰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유석유 보좌관이 걱정 많이 해요. 2집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쪼개서 그렇게 다니실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이 난린 모양이에요. 우리 당이 지지율도 높고 당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니까 뭐 지금 완전 난리 법석인 모양입니다. 네, 서로 막 음해하고 아. 막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아유, 그건 그래. 예, 그건 걸러야 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자, 근데 그것을 누가 걸러요? 손원님이 걸러주세요. 그걸 누가 걸러? 도당에서 걸러? 아니면 저기 뭐야 뭐 이거 누가 해? 나는 그래요. 너무 뭐 걱정이야. 사실은. 저희도 그런 제보 엄청 받아요. 받는데 이제 선거가 집중되면 중앙당에서 이제 알아서 좀 해줘야죠. 예. 어떻게 알아서 해줘? 중앙당을 또 믿어봅시다. 예. 우리 당도 지금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 좀 문제예요. 서울이요? 우리 지역 우리 마포구 구청장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 당에 재밌는 게 우리 구의원이 한 분이 이 동네 안가 있는 구의원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나오거든 개선으로. 근데 그 양반은 이번에 올림픽 수혜자야. 이름이 김영미야. 영미. 아니 수호랑보다 더 센데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진짜. 이런 수혜가 있어 그래. 그러네요. 야. 제설을 위해서 닦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영미가 나옵니다. 빗자루 두고 다니셔야겠네. 한 3월만 됐어도 바로 당선 각이 가요. 검정불 떼끼고. 아니 방금 손수호가 슬쩍 자기 없이 했어. 뭐요? 수호랑보다 더 그러네요. 아니 저는 사실 이미 거기까지는 생각하셨나 네. 봐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다음 총선 때 아니라고요. 야 창석이 너 수호랑 탈쓰고 성우도 아니라고. 또 뭐 엑소 수호도 있고 많으니까요. 윈드밀 한번 할게 쏘라. 아닙니다. 아닙니다가 너무 심하면 뭐 그렇다면. 그렇죠. 예. 재미를 위해서. 강한 부정을. 재미를 위해서. 근데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은 늘 자긴 정치 뜻이 있다 그러는데 손소 변호사님은 전혀. 원래 이런 분들이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남국이는 벌써 한참 전부터 정치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그렇죠. 근데 나 김남국 변호사 정말 걱정이야. 난 그 병파리가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변호사 업무에는 도움 안 되는데 정치에는 좋아요 오히려. 장가가는데 좀 안 되지 않을까? 아니 결혼이냐 정치냐 하면은 남국이는 정치야. 근데 여자들이 그거 좋아할까? 명품 못 사주겠다고 손편지 써서 주겠다는 여자가 그걸 좋아할까? 여성 유권자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여성 유권자가? 네. 난 일단 뭐 지남편 아니면 좋아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내 남자만 아니면 괜찮다. 그렇게 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박누리는 학을 띄더라고 아주. 일반적인 반응이죠. 네, 아니 뭐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제 스타일도 아닙니다. 아니, 제 주변 모든 정치자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난 너무 표현은 깜짝 좀 놀랐어. 되는 근데 거. 어때 전체적으로는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병파리가?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어머, 난 너무 놀랐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었다는 게. 네, 나는 저는 한겨울에 또 여름 옷 입고 다니시는 거 보고. 개콜이 아니고요. 옛날에 청춘만만세에 병파리의 일기가 있었죠. 민지와 병파리 아닌가요? 맞아 최병. 근데 저 아직 김남국 변호사가 잘생겼잖아. 아, 네, 그럼요. 그러고 나는 있고. 근데 사실은 그 이면지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이면지까지. 그건 정말 알뜰살뜰한. 근데 난 병을 모아다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좋은 병들, 좋은 와인병 같은 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정말 알뜰해서 요새 그런 청년 만나긴 좀 어려워. 그렇죠. 없습니다, 거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여자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뭐. 네, 어쨌든 오늘 우리 상암동 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좋은 경과를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뒤에 환승역 코너인데 이거는 하면은 같이 하게 되면 이미지에 타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리 예, 소녀님. 또 그래서 혹시 또 하나 저 소녀님 이게 팟캐스트 이렇게 네, 뭐 알바 시리즈에서 어떻게 아직 앞으로 그 계획 검토하고 있는 거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해, 왜, 이걸. 정청래 의원 도울 일도 없는데. 그리고 근데 그거 하나만 보고 해줘.
소송? 소송도 얘기 좀 봐봐요. 제가 짧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손혜원 의원님이 원고인 사건을 제가 소송 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일배 사건? 예, 네, 그래서 네, 네. 이름 모를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벌써 한참 지났네요. 반년 넘게 지났는데 이제 종착점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입금되나요? 그거는 또 승소 판결 받는 거랑 또 순순히 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동안 이게 참 제가 이 서면을 상대방 거를 받으면서도 제가 이거 의원님께 전달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저희 집 앞에 와서 할복 자살하겠대요. 돈 못 준다고. 처참 아주 이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 중에 센 것만 김성태 의원? 고르고 골라서 한 건데도 심각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왜 썼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반성하는 게 아니라 반성 안 해요? 지금 욕을 하면서 너 두고 보자. 내가 그 돈 난 없다. 그래서 내가 감옥 갔다 와서 니네 집 앞에서 할복 자살할 거다. 배째라고 나오고 있어요? 배째라요. 이미 형사적으로도 조치를 취해가지고 벌금 받은 사람들한테만 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뭐 전혀 반성하지 않고요. 이 새끼들은- 당당해요. 내용 자체도 자기가 했던 일배에 쓴 게 뭐가 잘못이냐. 판사님이 잘 가려달라. 이게 다 사실 아니냐. 그러면서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손 의원님께서 저도 현역 정치인인데 그냥 비판적으로 비판을 그래서 그 세게 정도 했다고 갖고 해서 제가 하는 게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말할 수도 없어. 한 여성의 인격, 한 사람의 인격을 아주 짓밟은 자. 사람들만 한 거예요. 그러면 볼금은 지들이 까불어도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네. 뭐예요? 민사를 정한 민사인데 거지. 제가 그래서 민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만 선별해서 먼저 1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장님이 잘못이 있다. 이거는 뭐 배상해라라고 해서 화해 권고 결정을 했어요. 네. 1인당 뭐 몇백만 원 정도로. 네. 근데 다 상대방이 줄 수 없다. 네. 자, 이거는 끝까지 가자라고 끝까지 하고 가자면 있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기는 거는 당연한 기대하시고. 건데 예. 이제 얼마 이기냐는 사실은 또 저희가 청구한 걸 다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케이. 그럼 이겼어요. 네. 자, 이기고 나서 못 주겠다고 배째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강제 집행해가지고요. 강제 집행. 재산 저희가 파악하고. 아주 집안에 있는 그 가구라도 다 뜯어올 생각입니다. 빨간 딱지 들어갑니까? 빨간 딱지. 다 해야죠 저희가. 네. 빨간 딱지. 왜냐면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하고요. 또 처음에 이게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베 그 대화명 아이디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조차 입에 담기 어려워가지고 이게 그 재판할 때 법정에서 원고 누구 피고 누구 사건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 사건 나오라고. 근데 그게 읽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정도의 아이디인 거예요. 아이디 뭐 자체도. 나는 변태님 이거 뭐 이런 그 정도야? 정도는 그냥 읽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보셨어요? 얼굴이요? 물정이에요? 아니요. 재판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지방에 이게 각 지역에 다 퍼져 있어가지고 서울 사람도 있고 저희 동네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제주, 뭐 영월, 충주, 대구, 경산 뭐 다 섞여 있습니다. 뭐 오산, 강주, 예. 나름 전국 조직이네요. 네. 그 중에 일부만 하는 건데요. 이번에서 결과를 보고 잘 들을 테니까 이게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한 응징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행동을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발 일벌백계의 의미지. 근데 지금 2차, 3차 후속도 지금 여러 명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네. 기대하십시오. 사과함 받아줄 용이 있나요?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 저희는 그래서 네. 확인했어요. 의원님께 이거 중간에 하다가 뭐 어느 정도로 합의할까 그랬더니 전혀 그냥 끝까지 가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해서 저희도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애 보좌가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저쪽에서 끝까지 가고 싶어 해요. 상대방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게 돈이랑 위자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민사. 불법행위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예. 예,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한 손해배상이니까 위자료가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험하게 사람들한테 마구 그렇게 인터넷에다가 올린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나 하나 있어야 돼요.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거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린 끝까지 가겠다고 했고 사실은 KBO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짧게 합시다. KBO. 지금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 그냥 그만해. 그래, 그만해. 다음에 한번 다시 나와요. 예. 예. 됐어요. 그래, 하여튼 자, 앞으로 손혜원 의원의 활동 기대해 네.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지역까지 몰랐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패럴림픽 꼭 좀 사랑해 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손혜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토위에서 모 의원이 음. 국토부에 질의를 합니다. 거기 자리라고 주소는 되지 않고 똑같은 그 조건을 내. 이런 조건에 개발 허가를 낼 수 있느냐. 근데 국토부에서 예스를 해요. 그랬더니 그 허가를 내려고 했던 그 업체가 국토부의
그 답을 받은 이 모 의원이 질의하고 답을 받은 다음 날 다시 국토부에 아하. 질의를 해요. 똑같은 거로. 똑같은 걸. 여기 이제 지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스가 나와요. 아하, 그래서 예스가 났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는 우리가 물어볼 때는 노를 해놓고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물어보니까 예스를 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된 모 겁니다. 의원이 어쩌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모 의원이 뭐 그래서 이제 그쪽은 제가 다 지금 뭐 좀 취재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제 여기가 월드컵 파크 단지, 구단지인가요 여기 인접된 구단지. 곳이? 구단지입니다. 구단지 주민들을 비롯한 이 아파트 밀집 인근 사람 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거다. 네. 근데 보람상조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고양시 국토부 해가지고 다 적법하게 허가 받은 거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적법한 부분들을 제가 적법이 아니라는 아하. 거를 터뜨리려고 그래요. 그걸 지금 찾아보고 있다. 네, 근데 네. 그 전에 이제 시간이 좀 모자랄 때 급하게 제가 나올 때 이제 그 보람상주의 비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칵한 거지. 알겠습니다. 비리는 좀 뒤에 얘기를 하고. 그럼 일단은 상암동 주민들이 고양시에 어쨌든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이 시설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그게 들어올 수가 자연녹지인데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땅인데 거기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 얘기로는 저기 이제 울면서 저한테 오셨던 엄마들도 계신데 그 장례식 거기가 임대 아파트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근데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노인들이 거기 많이 사시는데 매일 운구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에서 이 노인들이 거기 산다는 것이 뭐 심적으로. 이게, 심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님비님 뭐니 얘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저는 님비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에 이것이 허가가 났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그리고 적법하지 않은 거다. 이들이 앞에는 그 국방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방대학이 딴 데로 갔습니다. 여기서 개발되는 아파트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쪽은 피해서 그리고 지금 아무 집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발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앞에 원주민들하고만 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돌아왔으면 상암동은 난리가 나잖아요. 2015년에 뭐 옛날에 전적도 있었고 여기다 저도 외형적으로는 요건을 다 갖춘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게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게 허가가 나올 수 없는데 나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먼저 궁금해요. 그게 이제 지금 아까 제가 국토부에 이 질의를 하고 우리 국회의원이 뭔가 질의를 하면서 국토부 위원이 해서 이것이 바뀌었잖아 답이. 네. 근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허가를 낼 때도 이 상암동에 아주 극비에 붙이고 그 작업을 한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마지막 이제 그 땅을 파기 직전에 다시 고양시 사람들하고 그 지역 원주민들하고 딜을 하면서도 극비리한 거예요. 이름은 상암동으로 붙여놓고. 뭐 왜 그랬을까요? 그럼 본인들도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았. 아니지.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거 할 때 상암동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안 했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상암동 주민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 보람상조에서는 우리가 차차 상암동 주민들하고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땅 파기 직전에 뭘 언제 해? 원래 사전 주민 공청회가 필요한 건데. 안 했어요. 일체 아예 안 했어요. 안 그 일체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기는 고양시다. 상암동 주민이 반대할 맞아요. 거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행정상 관할구역인 고양시 덕은동 주민 대상으로 네. 했고 네. 차차 상암동 주민을 대상으로 할 거다라고 밝혔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때요? 땅은 보람상조에서 샀고, 그럼 여기다가 지금 아직 뭐 짓겠다고 말만 하지 지지는 공사는 안 짓기 들어가고. 직전이야. 모든 허가를 다 받았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짓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상암동 주민의 입장은 어떻게? 땅을 팔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팔고 나가야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앞에가 그 SH공사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그 옆에는 지금 뭐 자산관리센터인가? 네. 거기서 그 캠코에서 땅을 사갖고 있어요. 국방 그 대학 자리를.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아파트 개발할 거 아닙니까? 바로 앞에가 장례식장이에요. 길 건너가. 거기서 개울 건너면 상암동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팔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 장례식장 때문에 그 값이 제대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여기 국방대학 자리가 굉장히 위치가 좋거든요. 거기는 그 고향보다는 훨씬 더 상암에 가까워요.
근데 그 자리 경치도 좋고 옆에 개울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캠코에서도 아마도 이렇게 시끄러워질 때 이 땅을 이 사람들이 사서 녹지로 공원 데리러 갔다 오다가 그걸 보고 사진에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2월 6일 날에서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미 허가 다 끝났고 네. 땅 파기 직전이에요. 땅 파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그 고양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이제 마지막 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매점하고 매점 사우나는 사우나.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주겠다는 건 뭐냐면은 취업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 사람들이 뭐 몇 촌 이내의 사람들이 상을 당했을 때 뭐 40%를 지지해주겠다. 그리고 이 지역의 행사에 자기들이 적극 후원하겠다. 뭐 이런 정도예요. 나중에 안 해도 고만인 거.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것을 이제 이쪽 사람들이 매점하고 사우나 안 되니까 불만을 토로할까봐 그것을 말로 안 하고 공문으로 버스 정류장에다 붙인 거예요. 그게 이제 상암동 엄마들한테 들키면 상암동 엄마들이 이제 난리가 나서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고치의 민원을 받았죠. 저한테 사실은 제 다음 카페에 정말 엄청난 욕들이 올라오면서 너 뭐하냐 표 찍어주니까 이제는 배부르냐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처음에 이렇게 쌓이길래 제가 이제 이게 알아봤죠. 네. 한 일주일 정도를 딱 알아봤더니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선 이제 제가 공격을 시작한 게 우리가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팩트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빨리 무슨 조치인가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그 팩트가 증거로서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보람상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보람상조 회장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예. 거기까지만 일단 예. 듣고 자 계속하세요. 설명을. 거기까지가 이제 최초의 예, 발단이에요. 네. 네, 여기까지 최초의 발단으로 시작해서 시작된 겁니다. 자, 네. 그러면 고양시 거기는 아마 고양시 주민들이 인구가 밀접된 지역이 아닌 모양이죠? 아니죠. 앞에가 국방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는 허가를 내준 거고 최성 시장이 내준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해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밀접해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고. 이게 그게 아니고. 시장이에요? 구청장이에요? 시장인데 그게 아니야.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하나 올린 게 이 네? 고양시에서 국토부에 의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조건의 땅이 있는데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 네? 했더니 국토부에서 노를 해요. 그런데 국회에서 극비리에 저쪽으로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름은 상암 메모리얼 호텔을 붙인 거죠. 근데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는 생각하거든요. 거죠. 고양시에 내면서 이제 상암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노렸던 것이 이 보람상조가 먼저 허가를 낸 게 아니에요. 이 허가만 득해서 장례식장 허가를 주로 허가를 내고 그리고 건설을 하는 그 업체가 먼저 그걸 허가를 땁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많은 돈을 다시 붙여서 그걸 보람상조에 파는 거죠. 저도 집 어디냐 그러면 상암이라 그래요. 나 서대문구거든. 도로 하나거든. 그래요? 원래 설명해야 돼. 복잡하. 그냥 상암이요. 그럼 다 알아들어. 보통 그 근처니까. 그런 게 상암동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저는요, 사실 그 원주민 한 분이 오셨는데 아주 노인 아저씨가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뭐랬냐면은 나는 여기서 태어났다. 살았는데 여기 박정희 대통령 여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옆에 쓰레기를 산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다 견뎠다. 옛날 난지도. 네.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아파트 지어주고 위로하는 척 하더니 또다시 뭐 쓰레기를 태우는 곳을 만들고 항상 어려운 일은 다 상암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무슨 기동경찰대가 온다나? 그것도 또 그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상암동은 늘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서울시에서 제일 힘든 일, 문제 있는 일만 여기다 갖다 주는 거냐. 늘 지역적 차별을 당해왔다. 그리고 여기가 또 그 아파트를 개발할 때 280억인가를 갖고 그 개천을 개발했대요. 그 옆에 이름이 뭐더라? 되게 이름이 이쁜 개천인데. 그래서 거기를 지금 상암동 구민들이 너무 사랑하는 개천이에요. 거기서 애들하고 벌레를 잡고. 근데 그 바로 옆이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보수 언론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어떤 허가를 받은 건데 이걸 림비 현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손 의원님은 이거 합법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 하나 네. 그 부분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저도 보도를 좀 찾아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손 의원님께도 여쭤보기도 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랬는데 보도를 보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문제 없다. 법적으로는 뭐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 허가를 받은 데 있어서 그런 보도들이 상당수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 뒤에 어떤 흑막이 있고 어떤 뭔가 편법이 있는지와 별개로 자, 오늘 저희가 손혜원 의원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죠. 예. 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보람상조 비리를 제보받는다라는 글을 올리신 후에 몇몇 언론이 이 내용을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여당 의원의 갑질이냐 이런 논평까지 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저희가 궁금해서 직접 손혜원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왜 보람상조를 하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민주당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렸는데. 대변인인가요? 간략하게 브리핑을 설명드리면 최초에 이제 고양시 덕은동에 보람상조가 장례식장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고양시 덕은동인데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다음 지도를 찾아보니까 구룡사거리라고 나옵니다. 구룡사거리에 딱 치면은 고양시 덕은동이 왼쪽에 있고 예. 오른쪽에 바로 상암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접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옆에 이런 게 아니라 신호등 하나 두고 왔다 갔다 150m.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이름을 고양시 덕은동인데도 불구하고 상암 메모리얼 파크, 상암 메모리얼 호텔, 뭐 장례식장, 상암을 넣은 거예요. 왜냐면 상암 요즘 뜨거든. 네, 그래서 이걸로 무슨 부동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또한 주민들의 반대 서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주민 아니면 마포 주민? 상암이겠죠. 상암 주민 주거 시설을 침범하는 것이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 바꾸지 않았나요? 지금은 그거는 이제 시간에 조금 시차가 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2014년부터 준비가 돼서 2015년에 이 사람들이 장례식장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상암동에서 이제 그때는 정청래 전 의원 시절이에요. 그래서 상암동민하고 같이 이제 나서서 이것을 무산시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밑 작업으로 이미 더 땅을 사서 그 허가를 다 득한 거죠. 그리고는 상암동 사람들은 새카맣게 몰랐고 그 덕은동 사람들, 대덕동 사람들, 그 고양시 사람들하고만 보람상조가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모르는데 뭔가 조건이 잘 맞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뭐냐면 재밌는 건데 그쪽 사람들이 원하는 게 거기 매점을 달라 그런 모양이에요. 매점 운영권 그리고 뭐 사우나를 운영하는 운영권 뭐 이런 거 저런 걸 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다 붙인 거야. 근데 저기 오신 상암동에 엄마 한 분이 아이를 데려다